네, 이인재 최고위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 지금 큰 임무를 맡으셨는데 예.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이제 연내에 이걸 끝내겠다 이렇게 예. 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부의 뭐 계획이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나요? 왜냐하면 이제 한 1년 전부터 예. 노동시장 개혁에 관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계속 토론을 해왔습니다. 예. 네. 또 많은 성과도 축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개되면은 일단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기본 합의가 저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 지침으로 또 국회에서는 한 5가지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총선 그렇죠. 또 그다음엔 대선 이래서 개혁이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이건 뭐 정말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또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특히 네. 이제 청년 고용 절벽 때문에 청년의 고통은 물론이고 청년의 부모님들 그 가정 우리 사회 모두가 다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올해 안에 정기국회 안에 예. 개혁 입법까지 다 마무리돼야 되고 최경환 부총리가 뭐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당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으시지만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 예. 넘어야 할 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문제? 예, 이제 우선 노사정위원회 이제 재개가 돼야 되는데요. 네. 다음 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노총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꼭 복귀 결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물론 뭐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거부했는데 민주노총도 저는 획기적으로 이제 태도를 바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그 쟁점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 예. 그렇죠. 문제, 그 다음에 해고를 좀 해고 요건을 좀 완화하는 예, 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한국노총이 이제 그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제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2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내걸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다시 복귀하시게 되면은 어떤 오해 없이 이렇게 잘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과제들이고요. 실제로 뭐 쉬운 해고 길을 트기 위해서 해고의 요건, 일반 해고의 요건이나 기준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그런 어떤 그 남용,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그 대부분 판례를 등에 업고 남용하는 걸 막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예. 근로자들의 진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는 뭐 이거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글쎄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임금 체제, 연공급 위주로 되어 있는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게 법에 이미 나와 있고 또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또 노동시장에서 지금 노사 협상으로 많이 임금 피크제를 확대되고 있습니다. 슬슬 하는 데도 많이 있긴 있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은 이번에 뭐 공공기관은 전부 다 연말까지 100% 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죠. 그러면 이게 예. 노사정위원회에서 뭔가 합의안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법제화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합의가 나오면은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 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 합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만으로 되는 거. 그거는 이제 행정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 할 게 있어요. 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한 5개 국회로 법들. 넘어갑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개혁 법안을 저희 당은 9월 초까지는 이제 제출하려고 근데 합니다.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뭔가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법이 말씀하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 넘겼을 때 야당이 반대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하고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죠. 예. 야당도 지금 이 노동시장 개혁이 아주 급선무라는 걸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위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야당하고 본격적으로 야당도 이제 개혁법안 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그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잘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뭐 여야 간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낙관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야당도 지금 우리 사회 경제 예.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 예. 그 절대 부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은 좀 진통을 겪겠지만 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저는 대타협을 이루어서 국회에서 개혁 입법 마무리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당장 예. 지금 야당은 노동개혁보다 더 급한 게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재벌 개혁은 뭐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돼 왔고 또 부분적으로 추진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벌 개혁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네. 노동시장 개혁은 요번에 이 마무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재벌 개혁하고 노동시장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이 노동 개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금 피크제가 화두인데 예. 임금 피크제가 청년 고용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채용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뭘 네. 넣으면은 뭐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나 임금 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가운데 정년만 연장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임금 부담은 계속 커질 거 커지겠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새로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은 더 고갈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제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 피크제로 하향 곡선 어느 나이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여력을 키워줘야 이제 젊은이를 고용할 이제 힘을 갖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상생 협력하는 그런 노동시장이다. 또 예. 유연한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돼야만 이제 새로운 투자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더 의욕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또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이인재 의원님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시나요? 예, 이제 뭐 총선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럼 예. 총선의 강을 건너면 그 다음 강은 뭡니까? 뭐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저한테 이제 주어진 일들을 회피하지 대선은요?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대선은요? 그럼 뭐 총선의 강을 건넌 다음에 생각을 아니 하겠습니다. 요즘 충청 대망론이 반기문 사무총장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이인재 의원도 충청도 아닙니까? 저는 오늘 노동시장 개혁 질문 받으려고 왔는데 예, 나온 김에. 그 문제는 우선 예.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 자연스럽게 네. 이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요. 지금은 뭐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는 대선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충청도 사람끼리 아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대선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다보스에서 네. 반 총장님하고 한 시간 정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말씀은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못 물어봤는데 그분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물론 그렇죠. 뭐 그 내년 말까지는 네. 정말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 정치 문제 가지고 그분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란법에 이제 농축산물은 뭐 빼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김영란법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김영란법 제정할 때 저도 고민을 많이 물론 취지는 했습니다. 좋은데.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 절박한 과제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과거와 같은 그 접대 문화 이거를 이제 좀 고쳐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대상이요. 가족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1,700만 뭐 2천만 그런 가까이 얘기도 있죠.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입법할 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공포가 지금 이제 우선 농축산물 그 하시는 분들, 예. 농축산 하시는 분들로부터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 원래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은 살려가면서 그 부작용, 서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입법적인 보완 노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보시는 때입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사를 했던 분으로서 1,700만 명이 대상이 되는 뭐 1,000만 명이라고 하죠. 예. 1,000만 명이 대상이 되는 법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1,000만 명이 경계선상에 있는 법 조항이 이게 판사를 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법 네. 말하자면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는 네. 윤리법의 이 문제를 형사처벌법으로 올린 겁니다. 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법은 윤리법대로 두고 형사처벌까지 할 때에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뭐 영향력이 큰 고위 공직자들 중심으로 하면은 뭐 윗물이 맑아지면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뭐 효과 분명히 부정한 청탁이나 뭐 접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밑에도 다 이제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의 실효성도 담보가 되고요. 또 이렇게 서민 경제에 충격적인 그런 그 뭐 고통도 안 가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더라고요. 예. 모두가 위반하면은 그거는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렇습니다. 법의 실효성이 제일 큰 문제고 네. 또 이게 이제 서민 경제에 재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개혁 잘 좀 추진하셔서 예. 뭔가 매듭을 좀 오래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